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윗셋 일자리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의 전원을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명회 사회를 맡은 윗셋 R&D 경력 복귀 지원팀 황지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과학기술 분야 기업을 포함한 기관과 과학기술인 분들께 윗셋 일자리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설명을 통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는 오른쪽 화면의 타임테이블과 같이 진행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바로는 2시 정각에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5분 정도 지연되어 시작하게 된 점 고려하셔서 타임테이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윗셋 사업운영실 송은경 실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덥고 습하고 또 오전에 굉장히 더웠는데 오후에 비까지 내려서 날씨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일자리 설명에 와 주신 많은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분야 기업 그리고 여성 과학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진학부터 취업, 경력 성장, 그리고 리더십까지 생애 각 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시는 동안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저희 기관 사업을 좀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설명회는 지금 황재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우리 하반기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부분과 병행을 해서 저희 위셋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도 해소를 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윗셋의 일자리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제 저출산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부족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남녀가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과학기술 기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우수한 여성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여성 과학자들에게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의견도 많이 주시면 저희 윗셋 사업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궁금하신 점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윗셋 일자리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D 경력 복귀 지원팀 심진경 선임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활용 지원 사업 설명을 할 사업 담당자 심진경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많은 사업들보다 유독 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높은 허들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물론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 기관에 대해 모르시는 분 없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본 사업의 주요 성과부터 각 트랙별 상세 내용 설명드리고 그다음 신청 방법까지 짚어 드린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명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영문명으로 줄여서 위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기관은 여성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 지원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2013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라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현재 기관명이죠.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셋은 이제 여성의 생애주기별 사업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교육과 네트워킹, 일자리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은 일자리 프로그램에 속함을 안내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과학기술 분야, R&D 분야 재직자가 이제 출산 육아로 인해서 휴직하거나 아니면 단축 근로를 쓰거나 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이제 대체 인력을 채용하실 경우 또는 인턴, 전문 박사 연구원 채용하실 경우에 인건비와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트랙과 4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트랙 1 같은 경우 휴직 단축 연구자 지원, 트랙 2번은 육아기 연구자 지원으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각 트랙에 대한 상세 내용 뒤에서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본 사업은 2017년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래로 대체 인력과 육아기 연구자, 그리고 휴직 단축 근로자의 지원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전년 기준 115명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고요. 지역별 그리고 전공별로 대체 인력 풀을 구축하여 전년도 기준 누적 수치로 총 2,137건의 DB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휴직자 중에서 71.1%는 다시 일터로 복귀하시어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또 경력 단절 예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규모로 과제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221개의 과제 지원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모집 중에 있으며 약 130여 개의 과제를 추가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이제 사업을 지역적으로 좀 확산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지역 위탁 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충북 테크노파크와 광주 그리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각각 이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과제 관리, 교육 운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앞에 예고드린 대로 각 트랙별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1번입니다. 휴직 단축 연구자 지원 제도인데요. 네, 과학기술 분야 기관 중에서 이제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이제 공백의 자리에 대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셨을 경우 인건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할 경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대체 인력의 학위를 기준으로 학석사의 경우 연간 2,100만 원, 그리고 박사의 경우는 연간 2,3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지정한 기준 연봉 이상의 연봉을 주셔야지만 저희 사업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5개월까지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눠집니다. 이 휴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사후 인수인계 기간 포함해서 최대 15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 단축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인수인계 기간만 인정이 되어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원 대상별로 휴직 지원 기간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표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표 보시면 많이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저희가 선정이 되시면 사업 담당자께서 확인을 하셔서 각자 맞게 이제 지원금과 지원 기간 각자 산정해서 안내를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청 자격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라면 남녀 그리고 나이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자만 가능하시니 유의해 주시고요.
이 조건은 신규로 채용하는 대체 인력에 대한 조건이지 휴직자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조건이 아님을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참여 기관은 이제 육아나 출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단축 근로자가 있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면 가능하신데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연구소 기업 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대학과 공공연 출연연 모두 다 포함이 되십니다. 참여 기관은 이제 부서의 가장 하위 조직별로 한 개씩 대체 인력을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기관에 ABC라는 팀이 있는데 각 ABC 팀에 휴직자가 한 명씩 있다. 그러면 3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팀에 휴직자가 2명이 있다면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랙 2 육아기 연구자 지원 과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으시고 우리 회사에는 휴직자가 없는데 단축자가 없는데 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트랙 2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아기 연구자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를 모두 통틀어 말합니다. 이제 뭐 휴직이나 단축과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연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분들과 함께 일할 추가 연구 인력을 인턴 연구원이나 전문 박사 연구원으로 채용하셨을 때 인건비 또는 교육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 인력을 인턴 연구원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최종 6개월간 총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턴 계약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인턴을 채용하겠다 하는 기관은 6개월간 추가 지원을 해서 최대 2,000만 원, 총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트랙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전문 박사 연구원으로 채용하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네, 조금 신청 자격이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까다롭습니다. 인턴 연구원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이공계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의 여성만 가능합니다. 그 전문 박사 연구원의 경우에는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기간 역시 동일하게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모두 가능하시고요. 이번에는 연구팀당 인턴 전문 박사 연구원 각 1명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각 팀에서는 하나씩만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팀이어도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각각 다르다면 한 팀에서도 여러 개의 과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8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반드시 근무 예정 기관과 인력을 확정하신 후에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하셔야 되며 기관 또는 인력이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W브릿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W브릿지 사이트에서 과연 어떻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따라가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W브릿지 홈페이지로 먼저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W브릿지 홈페이지 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wbridge.or.kr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영문 W, 한글 브릿지 치시면 링크를 연결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보이실 겁니다. 이 단추 누르셔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완료하셨거나 아니면 이미 회원이신 분들은 동일하게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개인 탭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각각 입력하셔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 메뉴 중에서 일자리, 대체 인력 버튼을 각각 클릭하시면 상단에 공고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공고글을 클릭하시고 화면 하단으로 넘어가시면 사업 신청하기 버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뜨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 회원 가입 시 여러분께서 직접 작성하신 개인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정보가 만약 틀리다면 정보의 수정은 역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 통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맞다 하시면 아래쪽에 학위와 전공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나눠드린 책자 41쪽부터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거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는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해 두셔야 바로 업로드 가능하신데 신청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파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록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증빙 서류를 등록하실 차례입니다. 증빙 서류 등록 버튼 누르시고 파일 첨부 버튼을 각각 누르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졸업증명서 사본,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내역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 등의 기타 서류들을 각각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류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된다 하시면 하나부터 먼저 업로드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 첨부 버튼을 또 누르시면 2개, 3개의 파일 같이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의 업로드가 끝났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입력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한 번에 제출하기를 누르셔도 되고 한 번 더 보고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임시 저장은 제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 신청이 완료됨 주의해 주시고요.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 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출한 이력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마이 페이지에 나의 일자리, 윗셋 일자리 지원서 참여 이력 관리를 누르시면 내가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한 이후에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 중에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신청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사업 신청하기 버튼이 신청 취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신청 취소 버튼 누르시면 마지막 저장 상태로 되돌아가게 돼서 수정과 제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개인이 어떻게 사업을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순서 동일합니다. 더블유브릿지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 우측 상단 회원 가입 통해서 기업 탭 확인하신 다음 기업 회원 가입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기업 회원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여러 명의 인력을 한 번에 신청하실 때 아이디 여러 개 생성하셔서 사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동일하게 일자리 탭의 대체 인력 지원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공고문 누르시면 사업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회원 가입 시 작성한 회사의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고 수정은 마이 페이지에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맞으시다면 아래쪽에 추가 정보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채용을 했거나 채용 예정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이 1명 이상이다 하면은 이쪽에 있는 추가 버튼 누르셔서 여러 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청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신청서를 모두 다 작성을 하셨다면 신청서 등록 버튼 누르셔서 업로드 하실 수 있고 다시 증빙 서류 등록 누르시면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기업 자격 요건 서류, 재무제표 증명원, 가점 증빙 서류, 그리고 휴직 단축 근로 증빙 서류 각각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휴직 단축 근로 증빙 서류인데요. 이제 휴직이나 단축 근로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의 업로드가 끝났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임시 저장 그리고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실 수 있고 최종 제출 아니므로 반드시 유의해 주시고요. 제출 버튼 누르시면 동일하게 마이 페이지, 나의 일자리, 윗셋 일자리 지원사 참여 이력 관리를 통해서 내가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업을 신청해 주셨다면 그 이후의 절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제출해 주신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업 및 인력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서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적격성 평가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100점 만점으로 60점 미만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전문가 평가에 이제 통과되신 분들 기준으로 고득점 순서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신 분들께는 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하반기에 지원 시작일 2024년 9월 1일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발표 시간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사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앞서 설명을 들으신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받기에 앞서 저희가 사업 운영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심진경 선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후에 질의응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여성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사업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휴직자, 단축 연구자, 그리고 육아기 연구자와 트랙 1의 대체 인력은 남성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트랙 2의 육아기 연구자 유형의 채용 인력, 즉 인턴 연구원과 전문 박사 연구원은 여성만 가능하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직 단축 근로의 조건에 대해서도 궁금하셨습니다. 이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냐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휴직 단축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교육이나 장기 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단축 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전문 학사나 비이공계 학위 소지자는 사업 신청에 불가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제 트랙에 따라 다른데 트랙 1의 경우에는 전문 학사 또는 비이공계 학사도 과학기술 관련 분야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랙 2는 반드시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이제 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한 개수가 정해져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상이 각각 다르다면 물론 여러 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각 다른 팀의 휴직자가 각각 존재한다면 물론 여러 개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트랙 1의 경우에는 부서별로 1명, 트랙 2의 경우에는 연구팀당 각각 1명으로 제한되니 이것만 피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채용 예정 인력이 없는데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은 채용했거나 아니면 채용 예정인 인력을 확정하신 후에 기관과 인력이 모두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인력 채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W브릿지 인재 정보를 통해 업무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분들도 우수한 기업의 공고를 알고 싶다 하는 경우 W브릿지 채용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인 공고 각각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추가 질문들을 위해서 저희가 W브릿지에 자주 묻는 게시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업 신청뿐 아니라 이제 평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협약 체결 과정, 사업비 사용과 정산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료실에서도 관련 양식과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의에 대한 내용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신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 인력 활용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외국계 기업으로서 외국계 박사들을 좀 채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근무를 저희 국내로 좀 들어오셔 가지고서는 채용되신 외국인 근로자 박사님이 저기 학사님이 저기 석사 과정이 있으신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좀 병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휴직 관계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대체 인력 대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휴직자분이 외국인 근로자이신 분이고 뭐 가족을 돌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분이 좀 아파서 네네. 그렇게 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네.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저희 휴직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해 주실 것은 그분의 대체 인력은 반드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채용하셔야 된다.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악화돼서 퇴직 부분을 좀 일찍 당긴다라고 진행이 됐을 때 이분이 휴직의 개념에서 좀 이제 휴직은 좀 불가하고 퇴직 부분으로 일단 판단된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을 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 아니고 퇴직을 하신다고요? 네네네.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사업으로는 지원이 조금 어려우십니다. 이게 휴직을 하셨을 때 지원을 해 드리는 과제이라서 이제 퇴직 말고 이제 뭐 휴직 쪽으로 유도하셔서 같이 사업 네네. 신청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좋은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하대에서 왔고요. 네. 전문 박사 연구원 채용 시 기준 연봉이 4,500인데 그럼 네. 여기 정부 지원금이 4,500 플러스 3,000을 해서 플러스 7,500이라는 개념인지 4,500 중에 3천만 원은 정부에서 주고 저희가 이제 1,500을 주는 뭐 그런 건지 혹은 뭐 만약에 두 번째 게 맞다면 그러니까 4,500 이상에서 여기 정부 지원 3천만 원을 저희가 이로 조금 더 연봉을 더 챙겨 드려도 되는 건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네. 하나 더 물어보면 네. 이게 연구 개발 그러니까 업무상 이게 반드시 어떤 실험실에 들어가서 하는 업무만 이쪽 그 업무로 치는 건지 아니면 뭐 연차 보고 그러니까 그 과제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 행정이란 부분도 네. 있을 거고 뭐 보고서나 계획서 이런 것들 다 작성하는 네. 네. 업무에 해당해도 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첫 번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것 중에서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3천만 원에 기간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셔서 4,500만 원 이상의 돈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500을 줘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 이상으로만 주세요."라고 기준선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원활하게 협의하셔서 연봉 금액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자면 지금 전문 박사 연구원 트랙에 관심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트랙 2는 트랙 1이랑은 조금 다르게 연구에 조금 집중돼 있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연구 행정 부분은 지원이 불가능하시고요. 뭐 실험실에 꼭 소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과학기술 분야 R&D 관련 업무에 반드시 이제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반면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연구 행정으로도 대체 인력 채용하셨을 때 인정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 박사 연구원 채용 트랙에서요. 네. 지원금이 3천일 경우에 이제 우리 기준이 4,500이라 하면 차액 부분을 또 혹시 어떤 정부 과제 수행 중에 그 차액도 같이 할 수 있는지 혹시 정부 지원금의 중복 수혜 이런 부분에 혹시 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R&D 과제라면 중복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한 3천만 원 외에 나머지 1,500만 원 타 R&D 과제에서 인건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사업처럼 동일하게 연구 과제 지원이 아니라 인건비성, 지원성 과제에는 중복 참여가 안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박사 후 연구원의 연구과제 지원해서 그냥 연구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불가하시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휴직 제형에서도 이제 대체 인력에게 인건비만 지원하는 그런 과제에는 동시에 참여는 안 되십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약소한 것이라도 손을 들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후 연구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하는 일들이 주로 컴퓨팅에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실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 형식으로 컴바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어쨌든 일자리의 유연성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거 너무 환영하는 업무 형태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현장 질의가 없으실까요? 네, 한 가지 더 질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질의해 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후 연구원이 뭐 석사나 박사가 해외인 경우에 이제 뭐 연구 과제 자체가 해외하고 연결돼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연구를 한국에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그분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 자체는 해외 기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인제 그것도 어쨌든 R&D 과제인데 해외에서 수주를 하신 과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국에서 해외 거를 수주한 게 아니라 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NSF 과제인데요. 네네. 예, 그 과제에 참여 인력으로 해서 연구자 네네. 과제 가능합니까? 가능하십니다. 네, 현장 질의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에서 이 준비하는 서류 중에 보면요. 휴직 단축근로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 출산이나 육아 관련해서는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경우는 저희가 협약 체결 단계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요청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출산 예정일이 유동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뭐 3개월 뒤에 할 건다 한데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선정이 완료가 되시면 그때 이제 출산 증명서라든지 이제 휴직 증명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미확정인 상태라도 사업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 단계에선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육아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육아 관련 인원이 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내는 건가요? 네네. 가족관계 증명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육아기 연구자 지원, 육아기 연구자한테 돈을 주는 그 지원 과제를 받으시면 확인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이 대상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사유로 휴직을 한다라는 게 보일 수 있는 기업의 내부 기한 문서 제출해 주시면 인정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휴직 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휴직을 한다는 그 내부 기업 품위 문서 있으시면 품위서가 됩니다.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육아기 연구자는 여기 보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되어 있는데 네.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하겠네요, 조건이.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했을 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지 확인이 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많은 질의 주시고 계십니다. 저기 손 드신 분 계십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달에 그러니까 애초에 직원을
고용을 할 때 20시간으로 이제 고용을 했고 네. 이분이 4월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이분을 대체할 만한 분으로 이제 저희가 고용을 또 정규직을 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는 휴직제가 맞는지 단축제가 맞는지 이분이 이제 3개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7월 달에 이제 복직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 기준이 되는 거는 저희 지원 시작일인 9월 1일에 그분이 휴직인지 단축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휴직에서 돌아오셨다고 하셨으니까 9월 1일에는 단축 근무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럼 단축 근무제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애초에 40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근로계약을 20시간으로 했는데 이것도 단축으로 봐주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단축의 사유가 육아이신 건 맞으신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고용계약서랑 내부 품위문서 같이 이제 꾸리셔서 제출하시면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적정성 평가에서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 평가가 있는데 네. 이게 5점 이하라고 5점 이하면 이제 탈락인데 어느 정도 포션이 되는지 전체 평가에서 기업 재무제표 평가가. 아, 이거는 적격성 평가라서 통과 아니면 탈락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고 통과를 하시면 그 점수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수는 전문가 평가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실 거고요. 이제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해 주시는 3개년간 재무제표 증명원 가지고 이제 회계법인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이 튼실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 20점 만점의 평가를 진행을 해서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시면 통과가 되시고요. 통과가 되시면 뭐 6점을 받으시든 20점을 받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평가가 되는 거네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예, 재무제표를 통해서 네, 뭐 기업 부채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5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질의 추가적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원 시작일 9월 1일 기준으로 휴직 자녀 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9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휴직에 들어가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 아, 이미 휴직에 들어가신 분 대상 되시고요. 네, 저희가 사전 인수인계 기간이 최대 2달. 까지 인정이 되시기 때문에 9월 1일을 시작으로 10월, 11월까지는 9월, 10월까지는 사전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11월 1일에는 반드시 휴직이나 단축을 하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통 연달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출산 휴가를 끝내고 나서 자녀 연차 등을 사용하신 뒤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렇게 조금 실제로 출근은 하시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연차 붙여 쓰시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시는 거죠? 네. 아, 네네. 그럼 인정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 과제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여러 개의 과제 쪼개서 사용도 가능한가요? 정부 지원금을 쪼개서 사용하시는 거 말씀이세요? 네네. 아, 저희 이제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정부 지원금은 일시급으로 전부 한 번에 지급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받으시면 월별로 내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월별로 집행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개의 질문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현장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학기술 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사업 관련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3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 질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